안녕하세요. 저는 연합인포맥스 투자금융부 이수용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종원 연구원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상상인 증권에서 이제 게임,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스몰캡 분야를 맡고 있는 이종원 애널리스트입니다. 뭐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도 엄청 많이 팔고 최근에 뭐 코스피 뭐 3050 가까이 갔다가 지금 다시 3140대로 좀 약간 반등하면서 계속 약간 등락을 보이고 있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좀 크게 빠지고 다시 반등했다 좀 빠지는 약간 그런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약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네. 이 반도체주에 대한 스탠스가 좀 보수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거의 6, 7조 원 이상 이제 네. 팔아치우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거기다가 이제 원화 환율도 네. 한 1160원에서 이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거의 근 10개월치 만에 이제 최고치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기조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를 위시로 해서 올해 쪽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했던 그런 대형주들이 이제 3, 4월 이후부터 한 6개월 동안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네. 소강 상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집중됐던 외국인의 매도세가 네. 좀 확장되면서 어떤 주식 시장 전체로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네. 이 기조가 뭐 계속해서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적이 좋고 네. 섹터 내 성장성이 좀 돋보이는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압축해서 네.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쪽으로. 또 이제 게임 섹터를 담당을 하시잖아요. 근데 게임 섹터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슈라고 하면 아무래도 크래프톤 상장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작년에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을 하면서 좀 인기를 끌긴 했지만,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좀 상장하면서 공모 좀 하회하고 좀 40만 원 선까지 갔다가 지금 또 다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대형 공모, 게임 업종의 대형 공모를 했을 때 이렇게 어떤 주가가 흔들리는 거는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시고, 향후 전망 같은 건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 IPO 공모 시장의 거품이 좀 많이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청약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역시 청약 결과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좋지 않았다. 네. 그래서 뭐 한 8대1 정도라고 하면은 근래 IPO 시장에서 좀 가장 안 좋은 네.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크래프톤, 이 게임 회사 자체의 개발력은 네. 굉장히 좋고, 또 성장 잠재력도 아직 일정 수준 이상 잔존해 있는 개발사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공모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이유는 네. 이제 상장을 할 때 사실은 작년 이익과 뭐 직전 4분기 이익보다는 네. 올해 21년 1분기 이익에 조금 더 추정치를 반영한 부분, 네. 그리고 유사기업 퍼밸류를 한 45배 수준으로 이제 잡고, 네. 네. 그리고 희망 상단 기준 할인율이 한 17%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월트 디즈니라든가 그리고 워너뮤직그룹 같은 이제 피어 그룹을 이제 포함시킨 것은 다소 무리수가 아니었나. 네. 그래서 N소프트가 올해 상반기 기준 시가총액이 한 18조 내외거든요. 네.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약 20조 이상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차보다도 성장성이 크다고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가 될 거고, 네. 네. 코스피 기준으로 시총 10위권 안에 이제 포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여서, 네. 이런 부분이 상장 전부터 좀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향후 투자 포인트는 크래프톤이 신작 출시가 없을 경우에 네. 그걸 가정을 한다면 크래프톤은 영업이익 레인지가 한 6천억에서 한 7천억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를 하지만 네. 후속작인 그 배틀그라운드의 이제 직계 후속작인 뉴스테이트가 이제 출시가 되고, 네. 그 스케줄링 일정에 맞춰서 이제 뭐 1분기 정도 지나서 흥행에 어느 정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 뭐 한 적게는 5천억에서 많게는 1조 수준의 수익이 이제 얹혀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모양이 나타난다면 기업 가치 상승 여력이 커지고 주가가 다시 좀 레벨업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게임 관련 규제를 하면서
좀 뭐 정신적 아편이다 약간 이런 표현을 뭐 쓰면서까지도 규제를 했던 걸로 아는데, 사실 이게 중국 입장에서 이게 아편이라는 의미가 갖는 그 상징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좀 게임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게 좀 약간 되게 심하게 규제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약간 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에서 보면은 그 대형 게임사 중 하나에서 이제 CEO 한 분이 뭐 사내 약간 불미스러운 일들로 관련해가지고 좀 사퇴를 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글로벌리하게 게임 업계에 관련된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국내 게임 업계에서도 약간 이런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인 건가요, 향후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이 이제 네네. 발행하는 이제 경제 참고부라는 경제 신문이 있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게임이 정신적 아편이 네네.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네. 어떻게 보면은 직격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했는데, 네. 사실은 텐센트의 모바일 게임인 그 왕자 영유라는 네. 게임을 이제 저격한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에 개장한 홍콩 증시에서도 뭐 텐센트를 유시로 해서 뭐 네디즈, 그다음에 뭐 차이나 모바일 게임 엔터테인먼트 이런 네. 종목들이 뭐 10%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는데, 근데 사실 뭐이 기사에서 정신적 아편이라는 표현이 네. 당일 삭제됐다가 다시 온라인에 게재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여기 이제 일본 게임주까지 좀 끌어낼 정도로 사실은 뭐 한 이틀 정도는 국내 게임 산업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후에 그 중국 정부 산하의 다른 관련 네네. 기관에서 게임은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좀 정반대의 어떤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중국게임공작위원회라는 요 중국 매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이 사회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뭐 네.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할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내보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떤 중국 당국의 어떤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는 사실은 좀 좁은 범위에서 좀 이루어질, 대상을 특정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고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목소리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의 기업 길들이기 네네. 그런 차원의 어떤 여지도 좀 고려를 해야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국내의 영향을 놓고 본다면 원래 게임 산업은 이제 개별 종목의 신작 출시 그리고 흥행에 영향을 받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부 정책 그런 규제에서도 영향을 받는 게 맞긴 한데, 예전에도 국회에서 보면은 이제 게임 관련 규제 리스크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화두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국면에서 현재 기조는 이제 외화를 벌어들이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네네. 그런 산업이다. 그런 분위기도 좀 강해졌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규제 이슈라든가 리스크 어떤 확산 그런 부분들은 크게 부각될 여지는 중단기적으로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문제나 발생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뭐 블리자드 뭐 CEO의 어떤 성파문 이슈라든가 이런 건 사실 국지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크게 뭐 거기에 뭐 펀더멘탈 이런 부분에서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네. 다만 뭐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센티멘탈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중국 관련 판호 이슈도 뭐 사실 정량적으로 기존에 제한이 있었던 부분이 좀 다시 요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뭐 불거졌다 이러한 차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무슨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센티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뭐 NC랑 좀 관련이 돼 있긴 한데, 그런 확률형 관련 아이템 이런 뽑기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많았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또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셧다운제 관련된 것도 약간 좀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그 뭔가 게임이 작년부터 이렇게 핫해진 산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약간 이렇게 환경적인 변화도 많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좀 게임 섹터를 이렇게 분석을 하실 때 저희가 좀 어떤 점에 좀 집중을 해서 봐야 하는지를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성이 좀 쪼그라드는 국면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기조,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게임 섹터, 게임 산업, 게임 종목에도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게임 섹터를 들여다보는 것 같고, 사실 이 게임 시황만을 놓고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어떤 그런 기간들, 겨울방학이라든가 뭐 이런
시기, 네네. 이게 사실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코로나 시기, 그러니까 작년 3월 이후에는 게임사의 트래픽이 이제 증가할 수 있다. 그런 네네. 부분들이 게임사가 이제 코로나의 반사이익을 네. 누릴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게임주가 전체 시장의 어떤 방어주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했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 해빙기 무드가 좀 진행이 되면은 네네. 코로나 시즌에 소외받았던 뭐 다른 뭐 엔터라든가 레저주가 게임주의 대체 카드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이었던 게임 산업, 게임 종목의 어떤 강세 기조는 네네. 올해 중반기를 좀 시발점으로 해서 좀 약해질 가능성을 일단 염두에 둬야 된다. 네네.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기존에는 뭐 신작을 언제 출시한다, 네네. 뭐 요것만으로도 뭐 주가가 네. 선반영돼서 우상향 기조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주가의 반등을 꾀하기 좀 어려운 국면에 진입을 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개발사들이 결과적으로 약간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상반기, 특히 2분기를 놓고 봤을 때는 네네. 실적도 받쳐주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음. 뭐 앞서 말씀드렸던 NC소프트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2분기 실적이 이제 하향 추세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신작이 언제 나올 것이다, 네네. 이게 아니라 예정된 날짜에 정확히 신작이 출시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신작이 나오고 나서 얼마나 성과가 좋으냐. 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신작 모멘텀에 기대를 걸고 네네. 그래서 선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출시 후에 매출 성과를 좀 더 주시를 하면서 네네. 1분기 혹은 2분기 이후에 어떤 성적을 타진하는 그런 보수적인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래서 시장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서 이제 기존과 같이 이제 신작 출시 모멘텀이 이제 신작 출시 직전에 어떤 그 선반영되는 그런 기조로 이어지기보다는, 그러한 기조만 놓고 좀 투자를 만약에 타진을 한다면 리스크는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성과가 우선적으로 가시화되는 기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네.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흥행 모멘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벤트 모멘텀의 선반영 이후를 조금 더 주시를 하고, 오히려 주가는 흥행이나 실적에 대한 어떤 네. 단기적인 어떤 실망감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올해 3월인가에 제가 좀 기억나는 게 그 파워데이가 열리고 나서 국내 좀 배터리 업체들이 좀 주가가 크게 출렁했던 기억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고 본다면은 향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도 뭐 파이는 점점 커지겠지만 국내 배터리 업체들 2차 전지 종목들 관련해서 좀 이런 실적이나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전체적인 네. 2차 전지의 어떤 성장성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긍정적인 기조는 좀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서의 어떤 온도차는 네. 이제 좀 확장되고 좀 다른 국면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작년에 뭐 테슬라 데이 이슈도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올해 이제 폭스바겐 파워데이 행사도 있었잖아요. 네. 결국은 주요 논점이 됐던 부분, 화두가 됐던 부분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내재화, 네. 자체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내겠다, 찍어내겠다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완성차의 내재화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이 셀메이커들의 경쟁력은 좀 상대적으로 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현재의 어떤 2차 전지 전체적인 산업의 성장 기조가 네. 좀 유지될 것을 놓고 본다면 2차 전지 셀 업체들의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완성차들의 완성차 내에서의 점유율은 좀 하락할 수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유의가 필요하고요. 네. 그렇지만은 2025년까지는 최소한 2025년까지는 전체 시장이 성장하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리스크 요인보다는 기회 요인이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사실 글로벌 시황을 놓고 보면은 이후에 어떤 자동차 탄소 배출 저감 정책, 그리고 35년까지 내연기관차의 전면 판매를 금지하겠다라는 네. 전체적인 어떤 기조, 그런 게 놓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어떤 연비
그 규제 강화 그리고 30년까지 클린카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성장 기조가 있어서 이런 뭐 설비 증설 관련된 네. 그리고 성장의 가식성이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좀 확보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매출 성장률 전체 뭐 CAGR이 최소한 30% 정도는 좀 나올 걸로 네. 전망이 되고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올해 유럽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전기차 보급률이 19년 대비해서 70% 이상 확대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밸류 체인을 놓고 봤을 때는 섹터별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기회 요인이 좀 차별화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사의 다변화를 꾀하는 그런 탑티어 기술력 기반의 어떤 소재라든가 네. 공정 업체들한테는 여전히 좀 기회 요인이 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유럽 셀 업체들이 이제 공정 업체 그리고 소재 업체들을 좀 다변화하면서 국내 플레이어들이 해외 시장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여지는 확장이 되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유럽 내 자체 배터리 생산 설비 계획, 그러니까 노스볼트를 위시로 한 네. 그 유럽 현지 생산 설비 확장 기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다양한 어떤 시선이 상존할 수 있고 네네. 그리고 밸류 체인별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온도차가 좀 생길 여지가 있다. 그동안은 이제 국내 배터리주 전반으로 이제 네. 투자 기조가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면 이제는 좀 전반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는 네. 조금 더 축소될 소지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파우치 배터리 업체의 네. 주가 등락이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런 폭스바겐이라든가 네. 뭐 이런 뭐 그 관련된 완성차 업체들이 좀 내재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좀 강화될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는 셀메이커 업체들보다는 뭐 소재 업체 위주로 네. 좀 투자 스탠스가 강화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업체를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업체를 생산하는 네.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전구체라든가 양극재 어떤 일괄 생산 라인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고 이제 생산 캐파도 이제 기존에 받아왔던 물량 그리고 받아올 물량을 근거로 해가지고 25년까지 크게 확장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내에서의 소재 그 중에서도 양극재의 비중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2차 전지 그 전체적인 그 밸류 체인 내에서도 꾸준히 이제 강점을 가지고 네.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발 그 완성차 업체의 내재화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오히려 성장 요인을 조금 더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네. 위주로 좀 투자 스탠스가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애널리스트 분들 모시고 항상 물어보는 부분이 있다면은 뭐 종목이나 업종을 분석할 때 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을 좀 많이 여쭤보고 있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업체를 이제 선별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꾸준히 흑자를 내는 그런 기업을 찾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이 왜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률이 이제 개선되는지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은 어떤 그 내재화된 특별한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네네. 가능한 건지 이런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종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셀을 내재하든 그렇지 않든 꼭 필요한 소재를 생산해내는 그런 업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미 시장을 일정 수준 이상 선점을 네. 해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섹터 내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업체 이런 업체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섹터가 뭐 성장성이 유망하니 그 섹터에 속해 있는 모든 기업이 좋다 이런 관점보다는 성장성이 보이는 섹터 내에서 최종적인 어떤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발굴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지금 이제 앞으로의 시장 환경에서 본다면은 좀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성장성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신가요? 대형주의 경우에는 단기 투자보다는 사실 장기 투자로 네. 들어간 그런 투자자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주가를 바라보고 기업을 좀 네네.
투자를 할지 않을 건지 타진하는 그런 좀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신규 모멘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2차 전지 내에서의 어떤 헤게모니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프레시한 어떤 신규 모멘텀 네네. 거기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할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멘털이 좋은 그런 업체를 위주로 좀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네. 좀 이제 좀 압축시켜서 그쪽으로. 갖고 가는 네네. 그런 이제 전략, 그러니까 보수적인 어떤 네. 그런 투자 기조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서서히 유동성 감소에 이제 대비를 할 거고, 네. 또 그런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보수적인 전략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새로운 신선한 네. 어떤 신규 모멘텀을 근간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네.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 성장률이 꾸준히 네. 잘 나오고 있는 업체, 거기에다가 신규 모멘텀까지 좀 얹혀질 수 있는 업체들 위주로,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재 산업, 뭐 2차 전지면 뭐 소재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후공정 업체, 그 좀 섹터 내에 네. 그 투자의 어떤 기조라든가 강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애널리스트로 일하시면서 좀 개인적인 목표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산업체에서 뭐 2차 네. 전지 현장에서도 근무를 했고요. 네. 또 게임 업체에서 이제 개발자로도 일을 했었던 경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투자자분들한테 현실적인 목소리를 좀 내드려야겠다라는 네. 그런 목표의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사실은 기업에 종속된 경제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실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는 종목과 섹터를 발굴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원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종목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논리적인 스킵을 몇 개 좀 이렇게 심어놓은 그런 보고서를 리포팅하고 네. 뭐 내 할 일은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일종의 책임 해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애널리스트로서 노력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좀 개인을 위시로 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리포트를 이제 발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네. 또 최소한 어떤 1년의 작업을 수행하는 네. 그런 근간이 되는 어떤 이유는 최소한의 어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투자자들에게 애널리스트로서 네. 제시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잘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소외된 종목이나 네. 그런 섹터를 꾸준히 발굴해서 이 시장에 처음으로 그러한 종목이나 기업들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투자 조언을 드리자면 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제 특정 투자자나 이제 증권사에게만 공개됐던 기업 정보가 이제는 투명하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똑같이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트 공시를 보면서 좀 알짜 기업, 네. 그리고 좋은 기업을 찾는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스토리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등 기업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우상향 할 여지가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산업의 방향성이 꾸준히 이제 우상향 기조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경우에는 네. 그 산업에 종속된 그 선두에 자리 잡았거나 선두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네. 관심을 갖고 좀 선별해내는 네.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주린이 여러분들이 좀 혹하실 수도 있는데 정보 매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그래서- 뭐 어디서 받고 그쵸. 이렇게. 예. 작년에 주린이 분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제 불장에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네. 좋으셨던 경우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주식이 별거 아니다. 뭐 이게 돈 찍어내는 복사기가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이제 이 시대가 변하더라도 항상 공통적으로 이 시장에 통용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초심자의 행운은 꾸준히 지속되기가 어렵다. 네네. 그래서 초심자의 행운이 불운으로 네. 귀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이나 뭐 혹은 서너 번 정도 이제 정보 매매로 큰 수익을 거두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보 매매라는 어떤 성공 방정식에 네네. 너무 익숙해지게 되면 투자가 아니라 뭐 투기, 사행성 도박으로 이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유의하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좀 항상 명심해야 될 부분은 기본에 충실하게 기업의 본질에 집중해서 약간 분석을 열심히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